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그 야후 파이낸스가 SK 하이닉스에 다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에 특별히 이제 ADR 상장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그때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가 SK 하이닉스를 갖다가 그 기사를 내는데 기사를 보면서 미국 전체 그러니까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람 미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어떤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어떤 시장이 미국의 증시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정서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제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SK 주주분들께 이 글을 올립니다. 예. 여러분들 달력에 6월 22일을 표시하세요. 맞아요.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어요. 예. 이게 왜 6월 22일일까요? 예. 그래서 저희랑 쭉 팔로우 하신 분들은 6월 22일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텐데 왜 그러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쭉쭉쭉 뻗어가면서 YTD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갖다 아웃퍼포먼트 한 70% 정도 아웃퍼포먼트죠. YTD만 보더라도 그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결국 SK 하이닉스는 이제 미국에다가 ADR을 갖다 상장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상장에 대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이 무엇이냐? 상장을 하니까 상장을 하려면 누가 승인을 해야 됩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치면 금감원에 해당하는 SEC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 날짜가 6월 22일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어저께 야후 파이낸스 동일하게 6월 22일 날 SEC가 상장을 승인할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SK하이닉스의 주주들은 6월 22일을 캘린더에 적어놔라. 이날을 보면서 만약에 사실은 예측대로 6월 20일 날 SEC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승인한다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또 한 번 분출할 것이다. 그러면 6월 20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어저께로 6월 달에도 15일이 넘어갔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6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이제는 코앞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22일 날 증권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증설에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 만나보고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ADR. 그냥 그만큼 강조를 한다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ADR 이게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저희 히든글로벌에 출연하셔서 매번 ADR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또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시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강조해서 하더라도 학생애들은 이제 잘 안 받아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ADR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물어보는데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이 무엇이면 그분도 사실은 이쪽 시장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인데 ADR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되는 분도 아직도 ADR에 대한 인식이, SK하이닉스에 대한 ADR 인식이 아직은 이제 깊지가 않구나. 아직은 널리 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ADR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들도 MTS로 휴대폰을 열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MTS로 투자하는데 예전에는 투자의 종목 중에 SK하이닉스가 없었는데 이제는 ADR에 상장한다는 게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일단 것입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중요하고 AI 혁명으로 엔비디아가 중요하고 마이크론이 중요하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로는 마이크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8월에 ADR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상장한다면 이제는 MTS에 무슨 종목이 떠 있느냐? SK하이닉스가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하려면 ETF를 투자한다든지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를 갖다가 100% 충족시킬 수 없었던 이 시기에 6월 20일 날 SEC가 상장 승인을 하고 8월 달에 실제로 이제 ADR이 상장한다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ADR을 통해서 직접 SK하이닉스를 매도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가 중에는 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내가 SK하이닉스를 담고 싶은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냐? 미국에 있는 상장사만 너는 담아라.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좋은데
미국에 상장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마이크론을 매수해야 돼요. 마이크론을 담아야 돼요. 이런 어떤 제한 규정이 ADR 상장으로 많이 풀리니까 수급에서 또 다른 어떤 SK하이닉스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DR은 아무리 상장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가 진짜 6월 20일 날 SEC가 상장 승인을 한다면 또 한 번 주가가 분출할 수 있고 그때서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걸 꾸준히 팔로우 하신다면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미리 이제 그 매수를 해도 사실은 좋은 어떤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 기사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계속 만나봤지만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통해서 또 자금을 조달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핵심은 HBM입니다. 말씀처럼 뭐 ADR로 뭐 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기업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 HBM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SEC가 굳이 동북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추가로 상장을 해주려면은 해당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SEC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들 고객들에 해당하는 미국의 투자자들에게서 새로운 종목을 갖다가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올해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상장 승인을 위한 가장 근간이 마련됐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 알다시피 HBM에 있어서는 세계 1등 기업이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칩으로 AI 혁명을 갖다가 인류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GPU도 있어야 되지만 짝이 되는 HBM이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 시장에서 9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진 곳이 어디냐? SK하이닉스다. 이런 맥락에서 SEC가 SK하이닉스라는 매력적인 종목을 자기들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투자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근간이 마련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가 HBM4를 야후파이낸스가 HBM4를 세계 최초 양산했다고 썼습니다. 저도 눈을 말씀드렸죠. 작년 11월부터 SK하이닉스가 HBM3, 3E, 18단, 12단부터 계속 쭉 앞서 나갔기 때문에 샘플도 엔비디아에 제일 먼저 공급을 했고 양산도 작년 11월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삼성전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계시면 삼성전자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도 야후파이낸스가 적시했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고 그렇게 해서 ADR 상장을 하면 얼마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추정으로는 야후파이낸스도 140억 달러라고 추정을 썼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140억 달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올해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큰 금액이냐 140억 달러 환산해봐야 20조 정도 되니까요. 20조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당국에서 큰 금액인데 왜? 환율이 1,500 왔다 갔다 하는데 140억 달러 조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달러가 새로 생긴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번 ADR을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중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